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차기 대권론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의 사주죠. 김동연이 보수 쪽 후보로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쪽의 대통령 후보로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좀 됐어요. 한 몇 달 됐어요. 재밌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였는데 그만두더니 보수 쪽 대통령 후보로 얘기가 나와요. 물론 과거에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관료를 지내서 뭐 이념에 관계없이 이렇게 중용되어 온 관료이긴 해요. 근데 딱히 이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거는 의외죠, 의외. 왜냐하면 이 사람 말고도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정치에 대해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 정치권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 종종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그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허수아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제 명망은 높은데 명망이 높으니까 많이 알려졌으니까 좀 유리하다 싶은 거죠.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이제 지명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름이 높은 거고 명망이 있는 인사인 거고, 그래서 반기문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추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치권에 경력이 없으니까 인맥이 일단 정치권에 자기 인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비정치인으로서 후보를 내세운다는 거는 허수아비 내세워가지고 지들끼리 헤쳐먹자. 헤쳐먹기까지 하겠냐? 헤쳐먹기까지는 안 할게요. 라고 하지만 헤쳐먹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헤쳐먹는다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결국은 헤쳐먹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이제 또 검찰총장이 누구죠? 지금 검찰총장? 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갑자기 생각하려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평상시에는 잘 생각이 나다가 윤석열. 윤석열이도 또 보수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좀 거부감이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허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허수아비가 될까? 윤석열이가 그래도
한승질 할 것 같고, 아무리 그 문재인 지금 뭐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그냥 잘 버티고는 있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때 좀 뚝심도 좀 보였기 때문에 게다가 윤석열이는 검찰 쪽에 끈앞풀도 많고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이거 오히려 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좀 거부감이 있죠.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지명도는 뭐 짱 좋은데 막상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뒤에서 이제 헤쳐먹기가 좀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정치권에는 인맥이 없다고 하지만 윤석열이가 지 끈앞풀들이 검찰 쪽에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보기가 좀 어려울지 않을까, 윤석열이는. 이래가지고 막상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는 제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대통령 내세우기는 우리가 좀 곤란한데 지명도는 높지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좀 보수 쪽에서 막상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 못하는 애들, 보수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이 생각들을 해요. 어차피 권력에 가까운 놈들이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헤쳐먹을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이런 보수들, 일반 보수들 뭐 많잖아요. 일반 보수들, 유튜브 하는 보수들, 정치 국회의원이 아닌 보수들은 윤석열 내세우면 우리가 이게 문재인 정권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대통령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얘네들은 이제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직접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애들은 윤석열이는 좀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뒤에서 막 허수아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막상 이 정치권 현실에 접해 있는 애들, 국회의원 애들은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데 현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보수 유튜버라든지 일반 보수 애들은 윤석열 내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내세우고 이런 작업하는 애들은 현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보수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친분이 없잖아요. 그냥 검찰 쪽에만 있던 공무원이고 있어서 이렇게 모르는 놈이 갑자기 대통령 되면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편하지. 좀 알고 그냥 인맥도 좀 얼굴 트고 좀 악수라도 해보고 뭐 좀 알고 지내야 내가 그래도 이제 고개 숙일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놈이 대통령 되면 그놈한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추대를 했다고 해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기가 좀 거북하지.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뒤에서 추대한 세력이 만만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그래서 이제 반기문 같은 사람을 내세운 거죠. 반기문. 김동연도 좀 만만해 보이지. 응? 관료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힘 있겠어? 얘가 뭐 지 세력이 얼마나 있겠어? 우리가 허수아비 세우는 거지 뭐. 그런데 막상 사주를 보니 꽤 정치적이에요. 생각보다는 꽤 나름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그 방면에 좀 줄타기도 좀 해보고 나름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김동연은.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면 이제
비거분이 정치하는 운이고, 특히 비견운이 정치하는 운인데, 조금 늦게 들어오네요. 67세 이후로. 66세에, 그러니까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비견운이 아니에요. 66세.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좀 정치에 좀 몸담을 수는 있겠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타이밍이. 그리고 딱히 김동연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형 이미지가, 관료로서는 뭐 안정감 같은 거는 주겠지만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좀 국민들한테 좀 강인함 같은 거. 그 문재인은 그러면 뭐 강인함이 있었냐? 문재인은 그 과거 전력도 좀 있잖아요. 대학생 때 데모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때 인권 변호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같이 민주화 투쟁도 좀 해보고, 게다가 공수부대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뚝심도 있고 좀 힘도 있지 않냐 해서 이제 문재인은 된 거고, 김동연이는 그 정도 좀 강인함 같은 게 그런 게 보여진 적은 없죠. 그 외에 이름 있고 참신해도 되고, 어쨌든 이름이 있고 참신하고 안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허수아비여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김동연이는 그렇게 안정감은 있어 보여도 뭔가 이렇게 좀 힘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나름 정치적인 감각은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현실 정치를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려면,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지금 62세 때 비거분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비거분이 있었다 그러면, 말년에 정치에 좀 투신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하겠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여기까지.